독서경영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독서경영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독서경영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타이틀로 독서경영 연구소라고 하는 거, 세계화경영 연구소 말고 독서경영 연구소라고 하는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서를 참 좋아하죠. 안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니까 다 넘어가고. 자, 이게 뭘까요? 앞에 불 좀 끄고. 이게 뭘까요? 자, 아시는 분 선물 드립니다. 5초 5초 4 3 2 네, 칠면조처럼 생겼습니다. 네, 칠면조인데요. 오도새라고 들어보신 분? 네, 어떤 새죠? 그 섬에서만 살고 있는데요. 천적이 없었다가 천적에 들어가서 멸종돼요. 그렇죠. 오도새입니다. 자, 여기 또 좋은 데로 보여드립니다. 아주 멋있는 데.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인도양에 있는 모리소스라고 하는 섬이에요. 모리소스. 이 도도새가 여기에서 살았어요. 처음에는 비둘기만한 비둘기에 속하는 작은 새였어요. 그리고 치원준 씨가 얘기했듯이 천적이 없었어요. 이건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리고 먹을 게 너무 많았어요. 그냥 떨어져 있는 열매만 먹어도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아다닐 필요가 없었어요. 날개가 태양을 했어요. 하루죠. 근데 17세기에 스페인 선적이 지나가다가 섬이 멋있고 먹을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쉬었다 가려고 들어왔습니다. 이 섬에 들어왔어요. 결국 천둥이 나타났어요. 들어보니까 이상하게 생긴 정말 칠면조같이 생긴 큰 새가 뒤뚱뒤뚱 걸어간다는 거죠. 가서 잡으러 갔더니 날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이 먹을 거를 그냥 잡아서 먹었어요. 이때 같이 들어온 개나 소들이 혹시 다니면서 이 도도새의 알을 함께 먹었어요. 그래서 결국 도도새는 인간이 만든 것 중에 최초의 종이 사라진 악보를 겪게 됐어요. 이 도도라고 하는 것은 이 스페인 말로 멍청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 스페인 상인들이 보니까 날지도 못하고 결국 죽어가니까 멍청한 새가라는 의미로 도도라고 하는 의미로. 자, 오늘 독서경을 하면서 왜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던지냐라고 하는데요. 정말 21세기는 변화가 불쌍한 시대예요. 이 변화무쌍한 세대에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는가? 정말 도도처럼 안주해버리면은 도태됩니다. 내가 조금 편하고 내가 조금 성공했다 생각해가지고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은 결국 경쟁에 도태됩니다. 결국 모두의 교훈이 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도태되지 않기 위해 가지고 가져가야 될 무기 중에 하나가 결국 독서다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왜 독서경영입니까? 누구죠? 공자입니다. 공자들 안중근, 이건. 독서가 생활입니다. 독서가 생활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공자 선생님의 얘기는 2500년 전에 많은 제자들한테 던진 화두예요. 이건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논어 첫 장이 학이편이라고 해요. 학이편인데 학이편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자활, 공자가 말하기를 학이 시습지면 불력 열허하라 했어요. 표현하면 배우고 익히는 것이 어찌 안 즐겁냐. 즐겁다는 거죠. 배우고 익히는 것, 즉 책을 보는 게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2500년 전에 제일 먼저 던진 학교. 우리나라 정말 성리학의 대가 태계이황 선생입니다. 태계이황 선생의 글을 모아놓은 거기에 도산 12곡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태계이황 선생의 글을 모으는 책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요, 옛사람을 말할 수는 없지만은
옛사람의 책을 통해 그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찌 그 책을 안 읽겠는가. 즉, 옛 성현들의 좋은 말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런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책은 어른은 스승이다. 그러며 길을 가르쳐주는 길잡이다라고 하는 중요성을 책의 이영선이 합니다. 간유군 의사.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돕니다. 그러다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책을 계속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성을 간유군 의사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시면요. 이병철. 삼성을 만든 상업주죠. 이 이병철 회장도 논어를 강조했어요. 항상 자기 곁에 두고 다니는 책이 논어입니다. 왜? 가장 감명받았고요. 나라는 즉 자신을 인간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준 책이다. 그래서 그 책을 항상 갖고 다니면서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자기를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시키는 도구로 사용했다. 이랜드를 만든 사람이 박성수 회장입니다. 이 박성수 회장이 젊을 때 병원 앓았어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병상에 누웠는데요. 그 2년 동안 누워있으면서 3,000권의 책을 읽었어요. 3,000권의 책을 읽고 나서 일어나가지고 내가 회사를 만들면은 정말 이 책을 가지고 회사를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이랜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신촌의 작은 옷가게부터 시작한 이랜드가 대규모의 좀 큰 회사가 될 수 있던 이유는 이 이랜드 회사를 만든 박성수 회장이 독서와 경영을 플러스 시킨 독서 경영을 상실했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이 경영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혁신 기법 중에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독서 경영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입사한 직원들한테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출근 전에, 근무 시간 전에 2시간 동안 무조건 책을 읽기만 합니다. 전 직원 책을 읽어요. 책 읽기 싫으면 회사 그만둬요. 그럴 정도로 책에 애착을 갖고 그 안에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라 하고 강하게 독서경을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축의금 대신 책을 선물합니다. 결혼식을 하든 생일이든 간에 다 책을 갖다가 선물하는 훌륭합니다. 뮤지컬 배우 남경주 씨는 나는 독서량이 많은 것보다는 매일 독서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꾸준히 하는 습관, 매일매일 읽는 습관의 독서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저는 모릅니다. 짜투리 시간입니다. 정말 자기한테 주어진 작은 짜투리 시간만 활용해도 책 한 권 일주일에 읽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활용을 못하니까 책을 못 읽습니다. 우리나라 독서 실태입니다. 많은 사람한테 취미가 뭡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라면 독서요 그래요. 자, 독서가 정말 맞는지 한번 볼게요. 2011년도에 우리나라 성인들이 과연 몇 권의 책을 읽었을까요? 평균 한 달에. 한 달. 한 권 정도 읽었겠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 평균 독서를 볼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해서 2011년 12월 29일부터 12년 1월 12일까지 조사했어요. 1인당 9.9원. 이게 연간이에요. 월이 아닙니다. 연간 9.6원이에요. 근데 2010년에는 10.8원이었어요. 그 한 권이 줄었어요. 줄어들었어요. 근데 2008년부터 매년 줍니다. 2008년부터 거의 0.5권씩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정말 한 권이 못 됐어요. 그러면 한 달에 한 권을 못 읽는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 정했잖아요. 유엔이 독서 순위를 정했어요. 우리나라가 독서 경쟁력으로 166등입니다. 240여 개의 나라가 유엔에 있는데 우리나라가 166이에요. 경제 규모는 세계 한 30권 됩니다. 무역 규모는 세계 7대, 10위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은 독서는 160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선진국 가야 되죠.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런 선진국들은 과연 얼마나 책을 읽을까요? 미국은 6.6권인데요. 월입니다. 월. 일본도 6.1권, 월이에요. 프랑스 5.9권, 중국도 2.6권이에요. 월 평균. 정말 우리나라하고 경쟁해야 되는 나라들의 경쟁력이 우리들보다 몇 배나 주중 평균 독서량을 얼마나 갖냐 시간 따져보면요 25분, 26분 정도 돼요. 26분. 성인들이 경우 2010년에 29분인데요 3분 줄었어요. 주말과 휴일을 가지면 30분 정도, 그것도 1분 정도 줄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주중에 여가 시간이 얼마나 되냐면요 보통 한 230시간 정도, 230시간에 26분 정도 씁니다. 주말은 한 300시간 되는데 한 10% 쓰는 거예요. 그만큼 책 외에 다른 것에 많이 시간을 투자합니다. 이거예요. 독서장애가 뭐냐? 독서장애. 왜 독서를 못했느냐? 왜 점점 줄어드느냐? 왜? 첫 번째가 일이나 공부가 바빠서라고 하는 대답이 33.6%. 핑계예요. 바빠서. 일이 많아서. 두 번째는 책 읽는 거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 즉, 습관이 안 돼요. 그래서 시간적인 제약에 대한 시간적 요인과 습관 부족의 개인적 요인이 합쳐지다 보니까 점점 책 읽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과거에는 책 외에 놀거리가 없어지니까 책을 많이 봤어요. 근데 요즘은 뭐 인터넷이든 게임이든 다양한 놀이거리가 많다 보니까 책 외의 것으로 옮겨가는 게 많아집니다. 자, 글로벌 경제 시대의 필수적인 경쟁 요소가 이제는 지식 경제예요. 지식 경제. 이런 지식 경제를 높이고자 하는 측면에서 아까 봤던 월 한 권도 안 되는 우리나라의 독서 실태와 정말 선진국의 국가들이 결국 평균 6권 정도를 보는 경쟁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오늘 독서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독서 경영의 등장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압솔리지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요. 지식 경영 시대가 도래했던 게 있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 시대가 만연되어 있다. 새로운 조직문화 창조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자기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등장 배경입니다. 자, 압솔리지라고 하는 건요. 에빈 토플러가 2006년에 발간한 부의 미래라는 책에 나오는 신조어예요. 압솔리지라고 하는 것은 압솔레이트라고 하는 쓰레기 같은 쓸모없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날지라고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결합된 신조어입니다. 에빈 토플러는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너무 빠른 시대다. 인터넷 시대다 보니 너무 빨리 흐르다 보니까 6개월 전에 알고 있는 지식도 이제는 쓸모없는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부의 미래에서 강조하고 있는 결론은 뭐냐? 그런 쓰레기 같은 지식을 걸러낼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나중에 부를 갖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쓰레기 같은 지식을 걸러낼 거냐? 책에서 찾으라. 책이라고 하는 정말 매일매일 나오는 책을 통해 가지고 6개월 전에 알고 있는 지식을 새로운 지식을 갖고 업데이트를 시켜라. 그래야만 정말 쓰레기 같은 지식을 버리고 새로운 지식을 갖고 있는 부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에 따라서 이 압솔리지라고 하는 용어를 신조어로 던졌어요. 두 번째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다. 즉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과거에는 아날로그적인 사고를 갖고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1+1은 무조건 2였어요. 근데 이 지식경영 시대,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1+1은 2이지만 2 이상도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고가 이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
현대자동차가 승용차, 소라트급 승용차 한 대를 10,000대를 팔 정도 규모가 대자금 한 편 수출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제조업을 해가지고 10,000대를 팔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팔아봐야 대자금 한 편 찍어가지고 파는 놈이라고 하는 거죠. 대자금이라는 건 문화 콘텐츠, 지식이 결합되어 있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이제 사고가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이 제조업 중심이 아니라 플러스 지식이 결합되는 새로운 창조물이 나와야만 결국 경쟁력이 이길 수 있다. 불확실성의 연속이다라고 합니다. 이건 역사학자 토인비 교수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니까 이 인터넷을 보고 토인비 교수가 얘기합니다. 이게 결국 앞으로 혼돈을 가지고 있다. 이 미래 사회를 정말 혼란스럽게 할 무기가 된다라고 얘기해가지고 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영 환경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확한 의사결정이 중요합니다. 의사결정이 중요한 시대가 된다는 거죠. 즉 혼란스러운 시대에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못할 수밖에 없다. 네 번째는 새로운 조직 문화가 필요하다. 이 독서경의 장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부서 간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에 노사 간의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독서 경영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 가지고 서로 읽고 그 책에 대한 내용을 토론하는 형성하는 문화입니다. 토론을 통해 가지고 서로의 지적도를 하는 그런 문화가 독서경영인데 그 토론을 통해 가지고 결국 장벽이 무너질 수 있고 노사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개발과 더불어 조직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한마당을 이룰 수 있는 독서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자, 자기 개발 단어지 책 속에 들어있는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요.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가지고 경청과 배려의 마인드를 키울 수 있다. 즉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들어줄 수 있는 경청의 마인드와 상대방을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인드를 높일 수 있는 게 독서경영입니다. 다음에 서로 토론을 통해 가지고 발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요약정리 기술을 나가지고 한 단계 더 높은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독서경영을 가지고 필요하다. 이런 배경들이 결국 독서경영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만듭니다. 그래서 독서경영을 통해 가지고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기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것 때문에 이제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독서경영의 의의는 몇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세계 경쟁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된다.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그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어떤 무기를 갖고 싸울 것이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구존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글로벌 경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 결국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지적 재산이라고 하는 그 지적 재산을 갖고 싸울 수밖에 없는데 결국 독서경영이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는 토론을 통해 가지고 책 속에 있는 지식과 정보를 서로 교류하면서 이걸 데이터베이스 만들 수 있다. 새로운 나의 무기를 만드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독서경영이라고 합니다. 세계적 리더들이 공통적인 경쟁력이 요소였다. 앞에서 살펴봤던 그런 고전, 동서고금을 먹는하고 위인이라든지 리더라든지 하는 사람들은 다 뭘 갖고 있느냐? 독서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역량을 키웠더라. 결국 독서는 자기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다. 오늘의 이야기 내일을 준비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 가지고 미래의 트렌드를 먼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책을 통해서 먼저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다고요. 평생 교육을 지향하는 측면에서 독서경영은 당연한 평생 교육의 하나의 장이라는 겁니다. 정말 죽을 때까지 들어도 다 못 배운다는 게 학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문의 연장선을 독서를 통해 가지고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독서경영의 의의가 됩니다. 독서경영은 어떻게 실시할 건가? 처음에는 책 읽는 문화라고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분위기가 조성되면 그 다음에 초기적인 독서경영이라는 것을 시작을 하고 독서경영 초기적인 게 단계가 되면 확산돼서 독서경영 본격적인 단계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책 읽는 문화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문화 정착을 위해 가지고 CEO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CEO 관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기업의 CEO라든지 개인의 영역에서 개인 본인이 책을 통해서 나의 경쟁력을 키워봐야 되겠다는 마인드를 만들어주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 선물한다든지 책을 구입할 수 있는 도서비를 지원해준다든지 하는 이런 분위기가 기업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필독서 지정 등의 경영적 개입이 배제되어야 된다. 즉 내가 독서경을 도입하겠다라고 생각한다 해가지고 무조건 이 책 읽어라. 그러면 반감이 생긴다는 거죠.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지시를 받아가지고 하다 보면은 일단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편하게 책을 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이런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는 제시에도 그걸 반드시 읽어라라고 하는 필독서를 지정하는 필요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독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독서 클럽, 그 다음에 동아리를 만들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것이 첫 번째 분위기 조성하는 단계고요. 이게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요 필독서를 지정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적인 마인드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통해 가지고 서로 주인의식을 갖도록 책을 선정해 줘가지고 같이 읽으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강제적인 책 읽기와 토론, 직접 공유를 시도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서로 토론을 통해 가지고 요소를 끌어내는 하나의 핵심 요소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한두 가지 미흡 판단이 있어요. 경영 목적성이 결여야 된다. 즉 왜 독서 경영을 해야 되는지라는 것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공유하고 추적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아직 중심을 못 잡는 경우가 생기고요. 토론의 사측, 즉 CEO의 의견이 너무 많이 배제되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게 빠져야 되는 이런 것들이 초기에 독서 경영 분위기를 조금 더 잘 죄악하는 경우인데 이게 어느 정도 발전을 하면은 본격적인 독서 경영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시스템 안에서 정보를 고려하면서 공유한 정보를 축적하고 그 축적된 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단계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 지식을 만들어가는 무의 개념에서 유의 개념으로 바꿔가는 거죠. 책 속에 있는 그냥 지식을 생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형의 자원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 독서경영 본격적인 단계에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책을 선정하고요. 책 읽기를 시도하고 독서 토론을 하고 토론을 통해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축적하고 공유하고요. 공유되는 것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해서 이거를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들한테 평가, 보상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단계가 독서 경영을 흘러가야 되는 모습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독서 경영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요. 아이디어나 새로운 지식을 어떻게 경영 성과에 반영시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이랜드 얘기했듯이 이랜드는 무조건 아이디어 하나씩 내가지고 그거를 정말 부서마다 실행을 시켜요. 실행시켜가지고 성과 나오는 직원한테는 정말 보너스를 주고 혜택을 주는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계속 유도를 해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말단 사원의 사소한 아이디어라도 생산성 향상의 소중한 경영 자원으로 활용해야 되고 그거를 충분한 보상과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독서 경영이라는 게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도입은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이랜드가 1980년대 기업을 창립하면서 선도적으로 독서와 경영을 접목시켜서 독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기업에 최초로 도입했고요. 1980년 중반 이후에 한국적 경영 혁신 기법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이게 점점 퍼져가지고 요즘은 대부분 기업에서 독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 경영, 자영업 등도 독서 경영을 통해서 이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가정 경영, 즉 집안에서 살림을 사는데 왜 독서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조그만 공원 가게를 하면서 우리 최 사장처럼 야채 가게를 하면서도 왜 독서 경영이 필요하냐? 이거는 소비자의 니드를 알기 위해서예요. 어저께도 강의하고 그저께 세미나를 좀 나왔지만 소비자, 즉 내가 영업을 하고 내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욕구를 알아야 되는데
그 욕구들은 결국 그 소비자들의 트렌드, 분위기에서, 사회적 분위기에서 따라가기 때문에 그거를 책을 통해 가지고 알아야만 소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쫓아갈 수 있다. 옛날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내가 물건 팔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소비자가 왕의 시대에서 소비자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밀어줄 수 못하면 안 되는데, 그걸 위해 가지고 독서경영이 반드시 가정에서도 그렇고 조그만 구멍가게에서도 그렇고 개인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독서경영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되느냐, 방향성. 자, 일반인은 물론이고요. 기업의 경영자도 책에서 삶의 지혜와 비즈니스의 해법을 찾아가지고 생활과 기업에 적용시켜야 돼요. 그걸 통해가지고 효과를 끌어내는 게 필요하다. 자, 기업에 있어서 제품도 중요합니다. 제품을 생산해서 그걸 많이 파는, 이익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인재다.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죠. 앞으로는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오래할 거다. 인재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시되고 있는 인재는 결국 어디서 얻을 것이냐. 결국 저비용으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독서를 통해 가지고 인재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재를 유치하거나 교육시켜서 많은 투자를 실시하는데, 거기보다는 책을 통해 가지고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표. 내부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 가지고 독서경이 필요합니다. 조직 관리 차원에서 독서경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조직 구성원 간의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서 필요하고요. 무용지식에 관련한 측면에서 독서경영이 활용되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를 두고 독서경영을 해야 돼요. 결국 이거는 기업적인 면도 있지만 개인적인 역량을 키우기 있어도 이런 목적을 갖고 시작해야 된다. 자, 효과는 과연 뭐가 있을까? 독서경영을 했을 때 효과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개인적인 측면과 기업적 측면, 대외적인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요, 평생 학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회사에 근무하면서 독서경을 하면 그 회사에 대한 소속감, 애사심을 높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식정보와 기술의 습득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한 단계 넓힐 수 있는 건 아니라 다양한 부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까 앞에서 살펴봤듯이 발표력도 높일 수 있고 자기의 지적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개인적인 측면에서 독서경영을 갖고 있는 효과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이 자발적인 학습 문화의 형성을 만들 수 있다. 즉 기업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토론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 수 있고, 이걸 통해 가지고 노사, 그 다음에 부서 간의 장벽을 깨트릴 수 있는. 중요한 게 경영 이념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다. CEO가 갖고 있는 경영 철학과 경영 이념을 독서경영을 통해 가지고 독서경영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CEO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걸 통해 가지고 주인의식과 애사심을 높일 수 있다. 결국 직원들 입장에 대한 회사에서의 입장은 정말 주인의식을 갖고 같이 회사를 키워나가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결국 독서경영의 효과를 기업 측면에서는 이런 쪽으로 유도해 볼 수 있다고 하고요. 대외적으로는 깨끗한 기업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어요. 인재를 기르는 기업의 이미지가 높아지고, 윤리경영과 나눔경영을 실천하는 회사다 라고 하는 형태가 되고요. 회사 문화의 사회적 전파를 할 수 있는 회사라면 결국 대외적인 이미지가 좋은 회사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쉽게 되면요, 결국 영업이익이 높아질 수 있어요. 좋은 회사 제품이니까 쓰자라고 하는 분위기로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효과입니다. 삶의 새로운 동기를 얻을 수 있고요. 지식 창고의 매체다. 끝없는 동반자다. 통찰력을 키울 수 있다. 미래를 여는 통로다.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포커스 신문이죠. 이 오프라 윈프리가 어렸을 때
정말 가까이 있는 친척으로부터 석가편을 다녀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 그걸 낙태를 하고 그게 충격으로 마약에 빠지고 정말 밑바닥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아 내가 왜 이렇게 살냐 죽어야 되겠다. 자살을 결심합니다. 근데 자살을 결심하고 우연히 한 권의 책을 읽게 됐어요. 한 권의 책의 내용은 뭡니까? 자기와 똑같은 모습의 내용이에요. 흑인 여성의 비참한 삶을 그린 책이었어요. 그 책을 보고 오프라이트가 왜 흑인 여성은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이렇게 당황하고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분노를 느껴가지고 내가 정말 흑인 여성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야겠다고 하는 새로운 도전과 목표의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죽는 걸 포기하고요, 공부를 시작했어요. 책을 많이 읽고. 이 오프라 윈프리가 독서 전파사예요. 독서를 해야 된다고 강조로 다니는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왜? 자기 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흑인 여성 중에 최고의 부자죠. 오프라 윈프리 쇼에 한 번은 많은 관객들이 있었어요. 한 번 추첨을 해가지고 당첨된 사람한테 정말 최고급 승용차를 준다라고 했어요. 추첨했어요. 한 명이 당첨됐죠? 키를 줍니다. 밖에 나가시면 당첨이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봉투 받아보고 꽝이잖아요. 실망했을 겁니다. 근데 그걸 그래요. 자, 기회는 또 있습니다. 차가 필요하십니까? 라고 던지니까 다 필요하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5초 동안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겨놓고요, 차 한 대씩 스튜디오로 다 들어옵니다. 그 안에 있는 관중 모두에게 한 대씩 차를 다 줬어요. 대단한 재력이죠. 그 삶을 바뀐 게 결국 책 한 권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요. 책 한 권이 내가 독서와 CEO의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로 삼성경영연구소도 매년 여름에 CEO들이 휴가 때 가서 읽을 수 있는 책을 선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매년. 작년 거예요, 작년 11월 7일 6일 날 나옵니다. 그래서 휴가 때 읽을 17권의 책입니다. CEO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바쁜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바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책을 몇 권 읽을까요? CEO들은요, 이 평균적으로 4권에서 6권을 읽어요. 한 달에.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한 달에 한 권을 못 읽는데 그 바쁜 CEO들은 오히려 평균 4권 내지 5권, 6권 읽습니다. 한두 권 읽는 사람들이 월 독서량 53%입니다. 서너 권 읽는 사람이 23%, 5권이 8.6%, 6권 이상이 14%입니다. 반 정도가 3권 이상입니다. 반 정도. 이 대단한 거예요. 그 바쁜데 어떻게 3권 이상, 평균 4-5권을 읽을 수 있을까? 그게 결국 이 CEO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평균 시간이요, 4시입니다. 3시 50분. 우리나라 CEO들을 평균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몇 시입니까? 라고 설문했더니 3시 50분. 평균 4시입니다. 그럼 4시에 가서 뭐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니까 일단 자기 체력을 위해서 운동, 그 다음에 세상 돌아가는 걸 알기 위해서 신문 구독, 그 다음에 자기 개발해서 책 읽기. 결국 새벽 시간에 CEO들이 바쁜 시간을 투기해가지고 읽을 수 있는 시간은 새벽 시간입니다. 3권 이상 45%가 읽거든요. 어떤 책을 읽느냐? CEO들이 읽는 책은 어떤 거냐? 가장 많이 읽는 것이 삶의 지혜를 획득하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시대 트렌드를 포착하는 겁니다.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새로운 경영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가지고 책을 통해서 얻겠다. 새로운 진실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힘을 찾겠다. 즉, 마음에 가라앉히는 그런 것을 했다. 그 다음에 전문적인 교양습도 활동이 있고, 결국 요 두 가지 많이 큰 뜻이죠. 삶의 지혜를 얻겠고, 시대적인 트렌드를 얻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책을 읽는다라고 하죠. 경영경제 분야가 46%입니다. 거의 반 가까이를 경영경제와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고요. 역사, 철학 22%입니다. 취미 15%, 문화예술 11%, 과학공학 0%. 결국은 어떤 한쪽 분야에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다양한 책. 그래서 이 독서를 하면은요, 아까 백실전 답변이 있지만 자기 개발을 위한 책만 파고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균형이 안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자기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 편식이 돼가지고 몸의 건강이 균형을 이루고,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읽는 것도 균형을 맞춰서 읽어야 나의 육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지적인 건강이 균형을 맞춘다. 그래서 다양한 책들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또 반드시 읽는 것이 역사 철학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게, 즉 인문고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책을 읽어야 되는 요소가 뭐냐? 정말 수천 년이 이어오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날도 그렇게 적용된다. 오늘날 2500년 전에 강자 선생이 얘기한 것들이 오늘날도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쓴 책이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옛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적인 지혜를 오늘날도 배우기 위해서는 고전과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책을 읽을 때 역사, 인문서는 한 권씩은 읽어야 된다. 다음에 또 하나가 굿모닝 CEO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교보문고가 운영하는 교보문고. 그래서 이 교보문고가 굿모닝 CEO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바쁜 사람들한테 이 책을 요약해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CEO들이 성과 창출과 일과 삶의 균형을 돕는 책과 지식을 굿모닝 CEO를 통해서 매일 아침에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29일 금요일날, 올해부터 금요일까지 나옵니다. 6월 29일자예요. 6월 29일자 책은 투데이 뉴욕의 3일. 특징이 이겁니다. 요일별로 테마의 교서가 추천됩니다. 월요일날 나오는 책은 이거예요. 경영 전략. 화요일날은 소비자의 트렌드. 소비자가 어떤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은 문화. CEO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에 관한 많이 관심을 갖고 문화적인 일. 그 다음에 목요일날은 리더십. 금요일날은 휴식과 관련된 취미, 여행, 교양과 관련된 책들을 요일별로 펴줍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책을 볼 수 있도록 골고루 안내를 해주는 것이 인문시입니다. 두 번째는 엄격하고 정밀한 선서 시스템. 책을 선정하는 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엄격한 시스템에 의해서 책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매주 1000여 정 책이 출간되는데요. 이 책들을 리스트를 해가지고 이 25권으로 추려줍니다. 25권. 1000여 정을 25권으로 추고요. 25권을 이 굿모닝 CEO 팀이 다 읽고 10종을 추고 이 10종을 외부 전문가인 북멘토에게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5권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멘토들이 책을 직접 브리핑을 해가지고 A4 2페이지 내지 3페이지 분량을 요약해서 보내는 것들이 매일 아침에 배달되는 굿모닝 CEO. 그다음에 전문성을 갖춘 빌진 북멘토가 책을 선정하고 내용을 정리해 준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A4 2장 분량으로 정말 바쁜 일정이지만 간단한 책의 내용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해서 보내줍니다. 다섯 번째는 관련 도서 정보가 제공된다. 즉 오늘의 책과 관련돼 가지고 2권이 더 추천이 돼요. 같은 유형의 책들이 2권을 더 추천되니까 한 3권을, 즉 요일별로 3권의 책을 소개받을 수 있다. 그래서
29일자로 해가지고 1167호가 발간이 됐고요. 이 국무총리 CEO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매일 아침에 받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셔가지고요, 자기 개인 신상 정보를 제공해주면은 월요일 아침부터 매일 아침에 책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지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독서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방법론적입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할 것이냐,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이냐, 언제 읽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이냐 하는 네 가지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될 것이냐. 자기 개발을 위해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도서가 필요하다. 얘기했듯이 정말 균형 잡힌 이 독서를 해야 된다. 일주일에 한 권, 한 달에 4권의 목표를 보라. 여러분들이 2달 동안 한 권의 책을 매주 읽었듯이 이게 과정이 끝났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이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친구와 관련된 전문적인 서적, 즉 실용서적과 경제경영서적, 심리학 취향을 도와줄 수 있는 교양서적, 재테크와 관련된 서적, 즉 다양한 분야의 책을 선정을 해라. 고요. 음식을 섭취할 때 편식 안정물처럼 독서에서도 편식적인 독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고루 선정할 수 있는 독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일별로, 즉 4권을 여러분들이 첫째 주는 무슨 책, 둘째 주는 무슨 책, 셋째 주는 무슨 책, 그래서 넷째 주는 무슨 책 해가지고 골고루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반드시 이 인문학, 역사 철학에 들어가는 인문학 책은 한 달에 한 권 정도 꼭 읽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매주 한 권의 책 읽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서점에 직접 가서 책을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즘 뭐 인터넷에서 서점도 다 해가지고 공부를 받지만은, 가능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은 서점에 가가지고 사는 게 좋냐. 왜 안 좋냐면, 서점에 가면요, 그 종이 책의 향이 딱 느껴집니다. 그러면 책을 읽어야 되겠다는 욕구가 생겨요. 가져보시는 게 좋다. 특히 자녀가 있으면 자녀랑 같이 가요. 아이들과 같이 서점에 가는 것들이 습관이 돼야 아이들이 나중에 서점을 가요. 그래서 반드시 아이들을 손을 잡고 같이 가가지고 아이들한테도 책을 고르게 하세요. 그리고 본인도 뭐 4권이든 8권이든 10권이든 자기들 골고루. 근데 아이들 데려갔을 때 아이들한테 너 이거 사 이거 사 이거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책 사기에 놔둬요. 만화책 쓴다고 만화책 사기에 놔둬요. 만화책 보는 거 막으면요 다른 책도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만화책 본다는 만화책 보게 해주는 게 습관이 됩니다. 더 책을 사면요 월요일 아침에 책을 들고 나옵니다. 들고 나가고요 제일 먼저 본 게 제목이에요. 제목은 저자가 정말 고심고심 해가지고 붙이는 겁니다. 전체 책의 내용에 핵심적인 용어를 써붙이는 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보면서 왜 저자가 이렇게 제목을 줬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한번 생각을 던져보세요. 왜 이렇게 제목을 줬지? 저자의 의도가 뭐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생각을 하면서 딱 넘기면은 저자 서문이 나옵니다. 서문을 읽어보면요 저자가 왜 이렇게 제목을 썼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대략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자의 집필 의도라든지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하는 것들을 쭉 있어요. 그래서 제목 다음에는 서문을 읽고요. 서문을 읽고 덮으면은 목차가 나옵니다. 뼈대가 나오죠. 그 뼈대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그 구성된 뼈대를 보시고요. 맨 뒤로 넘기시면은 후기가 나옵니다. 후기 없는 책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후기를 간단하게 해서 후기를 써요. 후기를 읽는 이유는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한 번 더 후기에 대부분 얘기를 해요. 본문을 읽기 전에 전체적인 내용을 훑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 게 후기입니다. 그래서 목차 다음에 본문을 보지 말고 후기를 보고 그 다음에 본문을 보는 게 필요합니다. 본문을 볼 때도요 묻었다 그냥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본문의 페이지를 보세요. 300페이지다. 그러면 하루에 몇 페이지를 보겠다는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읽겠다. 6일 읽겠다. 6일 동안 책을 읽겠다라고 한 권의 책을 6일 읽겠다 해서
300페이지는 하루에 50페이지. 그 목표를 50페이지를 읽겠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읽겠다, 토요일까지 읽겠다고 정해놓고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일요일을 왜 안 정해놓느냐? 일요일은 혹시 책을 못 읽었을 때, 다 못 읽었을 때 그 시간을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보충하기 위해서 일요일 시간을 빼는 거예요. 너 일요일날 보고 일요일날 오후에 그래도 못 읽었다. 책을 다 못 읽었다 생각하면은 다시 제목부터 보시고 처음은 목차 후기 본문 읽었던 데까지 부분적으로 표시해놓고 책 보기 그냥 써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못 읽는 이유 한 달에 한 권 못 읽는 이유는 뭐냐면 똥꼬집이에요. 책 다 읽어야 그 다음에 책 읽지. 이것도 아니면 무슨 책을 똥꼬집 때문에 그걸 버리기 위해서는 못 읽었으면 못 읽은 대로 꽂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새 책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2달만 해보면요. 충분히 책 읽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책 읽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시도를 많이 합니다. 자, 언제 읽을 것이냐. 아까 얘기했죠. 바쁜 CEO들이 한 달에 3권 이상 읽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새벽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 관리 때문에 마음의 새벽 시간, 새벽에 1시간은 오후에 2-3시간에 해봐요. 1시간 동안 책 읽으면요 정말 30페이지, 40페이지 읽어요. 빨리 읽어서 50페이지 읽어요. 하루 분량 아침에 읽을 수 있어요. 충분히 새벽에 1시간 동안 집중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책을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이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시간.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닐 때 읽으시는 거예요. 약속 시간에 남아서 기다리는 동안 내가 일찍 가가지고 그냥 멍둥멍둥 놓으면 그냥 쓸데없는 일이지만 일찍 가서 남는 시간 동안 책을 읽으면 정말 자기를 위해 가서 대단한 투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점심시간이나 후 점심 먹으면 대부분 30분은 다 먹습니다. 30분 먹고 나면 뭐냐면 커피 들고 앉아서 수다 잡담하고 옵니다. 아니면 컴퓨터 때문에 인터넷에 가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라도 20분 동안 읽어도 몇 페이지를 읽을 수 있어요. 하루 목표량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읽고요. 잠자기 전에 책 읽기를 항상 권합니다. 잠자기 전에 책 읽는 거는 다른 책이에요. 매일매일 읽는 책이 아니고 새로운 책을 읽는데요. 어떤 책이냐? 명상에 좋은 시집이나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의 종교서적,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책을 읽으셔야 돼요. 왜? 정말 하루 동안 부딪히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었으면서 정말 좋은 일이 있었으면 괜찮지만 분명히 한두 가지씩은 나쁜 일이 항상 있어요. 근데 그거 생각하면 잠을 못 잡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신경질나고 못 자요. 그럼 그 다음 날까지 영향이 가요. 그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가지고 정말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책을 한 페이지라도 읽고 자면요 편안하게 편안하게 그 다음날 활동하는 데 비싸요. 반드시 한 페이지라도 책을 읽고 주무시는 습관을 가지시면은 잠도 잘 잘 수 있고요. 그 다음날 활동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마지막은 독서 시간을 정해두거나 아까 얘기했듯이 뭐 새벽 시간에 읽겠다 아니면 내 일과 중에 몇 프로를 한해서 읽겠다라고 하는 시간을 정해두고 그날의 목표량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책을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안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량을 항상 그날의 목표량을 두고 책을 읽으시라. 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거죠. 독서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독서 노트 만들면 내 책을 쓰기가 쉬워졌어요. 자기가 자기 이름의 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무슨 데이터가 있어야 책을 쓰죠. 그런 데이터들은 결국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적어놓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책 읽을 때 깨끗이 읽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지저분하게 읽으라. 줄도 긋고 별표도 하고 여백란에 내가 느낀 소감을 좀 적어놓고 왜? 내가 읽었기 때문에 내 자원을 만들어야 돼요. 내 자원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독서 노트를 만듭니다. 나중에 정말 기회가 되면
내 이름의 책을 출간할 수 있게 돼요. 한 예를 들게요. 이 설거지를 끝내고 나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저자는 아주 평범한 주부예요. 평범한 주부입니다. 여기서 박사님 멘트입니다. 책과 가까워졌을 이 양반의 이유는 대학의 문헌정보학, 도서관학을 공부하면서 책과 가까이 있어요. 책을 많이 읽어요. 그래서 거의 노트화를 만들어요. 그게 결국 이 책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어 놓으니까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그냥 덮을 게 아니라 책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이 느낀 점들을 자기 거로 만들어 놓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결국 여러분들 경쟁력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있지만 입학사정관제에 도움을 받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독서 이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맞춤하는 걸 하죠. 아우 좋은 글귀를 정리해가지고요. 책 쓰기가 전공을 합니다. 즉, 여러분들 인맥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문자 주거나 이메일을 줄 때 책에서 느낀 점 한 구절을 적어서 보내면은 그냥 보내는 것보다 더 크게 효과가 있어요. 상대방한테 던져주는 이미지가 이런 좋은 글도 보내줄 수 있네? 이런 책도 있네? 라고 하는 상대방한테 긍정적인 이미지를 씌워줄 수 있어요. 그런 정보 공유에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그냥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독서경영의 목적처럼 갖고 있는 아이디어,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활용하시라. 독서경 방문을 하도해준 글은요, CEO가 선정하거나 도서 선정해서 선정된 도서를 구입하는 거. 규모는 작지만 사내 도서관을 만드는 거. 이제 집에서도 도서관을 만들어요. 한동안 이 거실 TV 없애기 운동을 했죠. 그러고 나서 거실을 벽장, 이렇게 책장을 만들고 도서관처럼 만들어요. 그게 필요해요. 작은 방 하나에다가 도서관을 만들면 돼요, 지금. 책을 보는 공간. 그런 걸 통해가지고 정말 가정에서도 책을 읽는 모습. 그런데 이제 엄마 아빠는 책 안 읽으면서 애들한테 책 주더라고요. 업을 선물합니다. 보여주는 게 있어야 애들도 따라가요.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입니다. 거울이 제대로 된 거울이 돼야 아이들이 제대로 된 아이들이 돼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 그 다음에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가지고 하는 건데, 요새 이 학습적인 게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아웃소싱으로 독서교육 이런 걸 하는데 전문적인 교육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에서는 교양서적은요, 직원들의 마인드를 높이고 자세 함량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교양 증진은 조직원의 자기개발을 높여주기 때문에 기업 성장에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한 책을 그냥 빠르게 읽는 거예요. 빠르게. 한자한테 읽을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교양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고요. 실용서적, 전문서적입니다. 자기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적인 서적이에요. 이건 직무 이익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책의 내용을 자꾸 음미하면서 나의 이 개인적인 이 직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읽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생산성이나 수익 증대를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정말 꾸준히 차분히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독서 습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모가 모범이 되자. 아까 얘기했죠. 부모가 모범이 돼야 돼요. 우리는 안 읽으면서 아이들한테 읽으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영호 박사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돌아간 강영호 박사가 아버지가 어둠 속에서 들려준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이 아들이 강진석이에요. 아들이 둘입니다. 강영호 박사는 원래는 정상적이었는데 중학교 때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실명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의술만 좋았으면 실명까지 안 가는데 60년대 초에 의술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장애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3년 늦게 고등학교 공부를 하고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고등학교 공부할 때 자원봉사 하러 온 숙대 대학교 다니는 여대생하고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나중에 결혼을 합니다. 네, 공부를 해가지고요. 연대 시험 봤는데 연대에서 합격을 했는데 다시 날라왔어요. 입학 불허가. 장애가 있는 학생은 받을 수가 없다. 연세대학교 합격을 하고도 못 들어가는 형편이 있는데요. 결국 수소문을 해가지고 6.25 때 양평이 집인데 그때 피난왔던 목사님을 다시 찾아가지고 목사님을 통해가지고 학교에 얘기를 해서 학칙을 바꿔가지고 연세대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연대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4학년 때 졸업을 해서 취직하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학을 가겠다. 미국 가서 공부를 더 하겠다 해서 미국에 유학 신청해서 학교에서 학교 군대 가서 가려고 취업됐는데 또 이번엔 문교부, 그때 문교부죠. 교육부에서 불허를 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은 외국에 못 나갑니다. 왜? 국가 망신시킨다는 거예요. 역시 다시 그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미국에서 압력을 넣어서 또 고칩니다. 또 나갔어요. 나가서 결국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와서 공사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국에 들어가다가 미국에 거의 갈 일까지 합니다. 사관부를 했습니다. 장애 조지 부시 아버지 대통령 할 때. 아버지 대통령 할 때 강영호 박사가 장애인을 관한 차관부를 했고요. 이 강지석 박사하고 이 동생, 이 둘이 있는데요. 이 강영호 박사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아이들이 어릴 때, 잘 시간이 되면은 항상 애들을 침대에 눕혀놓고 책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책을 읽을 때마다 불을 끄고 있다. 근데 이 강지석 박사가 그걸 몰랐대요. 장애인인 걸 몰랐대요. 초등학교 들어가서야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왜 불을 끄고 책을 읽어주는가. 정상이다 이 시각을 이루면요. 이 글자에 대한 감이, 이 손가락 밀가루가 떨어져가지고 이 점자를 잘 못 읽기 때문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두워야 돼요. 그거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강의석 박사 나는 안 끄고 살겠다. 안 끄고 살겠다고. 왜? 아버지 눈을 붙여줘. 하버드 의대 시험을 보는데, 거기는 에세이 쓰는 게 시험이래요. 논술처럼. 제목이 가장 감명 깊은 사건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쓴 거예요. 아버지가 어둠 속에서 요즘 장애인으로서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합격을 하고 30대 후반에 뉴욕시에 있는 안과병원 개설하고요. 뉴욕시 안과협회 회장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지금 부시 대통령이 아닌 오바마 대통령 정부의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최고 높은 관직에 들어가 있어요. 법률 정책 보좌관. 오바마의 정책 보좌관, 법률 정책 보좌관을 하고 있어요. 그 다 아버지가 책을 읽어준 덕분으로 부모가 보호되지 않는. 독상 목적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왜 책을 읽는지. 왜 책이 있는지에 대한 목적을 하고 지식함량이냐, 교양함이냐, 취미생활이냐. 저는 꾸준히 됩니다. 한 권이 다 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한 권에 도전하는 것이 좋아요. 해볼 때 매일 독서 시간을 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일매일. 아까 남경우 씨가 얘기했듯이 많은 양의 책을 읽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읽는 게 더 필요하다. 더 습관이 필요하다. 나폴레옹입니다. 52년 동안 8,000여 권의 책을 읽었어요. 52년. 즉, 책을 읽었을 수 있었던 나이가 한 서너 살 때부터 읽었다면 한 50년 동안 8,000여 권을 읽었어요. 전쟁 관련해서 전쟁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책을 읽었는지. 전쟁을 할 때 항상 책을 수레에 담아가지고요. 이동부도가 났습니다. 전쟁 때 책을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전쟁하면서 자기 전에 수레에서 책 꺼내가지고
읽었어요.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동도서관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에요. 독서노트 정리하기입니다. 읽은 책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노트에 기록하거나 컴퓨터 저장하는 게 반환 기법입니다. 즉, 자기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 무게를 만듭니다. 책 읽는 자세에서 책 쓰는 자세가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야. 또 하나 목표를 만들어 봅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내가 몇 살 때 책 한 권 되겠다. 내 이름은 되는 책을 되겠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야 될 책 말고 읽고 싶은 책을 읽어라. 베스트셀러가 좋다 해가 다 베스트셀러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한마디면 베스트셀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읽고 싶은 책, 아까 아이들이 읽고 싶은 만화책인데 엄마 아빠 눈에서는 야구 만화책 읽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읽고 싶은 책부터 읽는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책에 빠져있는, 책벌레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도서관하고 친해져야 됩니다. 서점하고 친해져야 됩니다. 빌 게이츠입니다. 하버드대학 중퇴였어요. 근데 빌 게이츠가 하는 얘기 뭐냐?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만든 거는 어릴 적 집중에 있던 도서관. 아버지가 도서관에 맨날 데려가서 책을 봐요. 집 근처에. 근데 우리나라도 도서관이 많아졌어요. 동네마다 거의 도서관이 있어요. 근데 가보면 중고등학생밖에 없어요. 중고등학생밖에 없어요. 도서관 가본 사람. 책 보러 많이 가고 책 빌리러 많이 가죠. 근데 여기는 그래도 그만큼 양호한 거예요. 정말 성인이 돼가지고 도서관 가본 사람이 그냥 뽑을 겁니다. 정말 그게 필요해요.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걸 자주 가라. 도서관, 서점. 그 다음에 자기 책을 만든 책을 읽어야 됩니다. 자기 책. 우리 대학생들 학교 들어가면 무조건 두꺼운 책 들고 다녀요. 과시용이에요, 과시. 아, 대학 들어갔으니까 이런 책을 읽어야 돼. 과시. 저는 결국 잘못된 거예요. 과욕이 근무해요. 그러다 보면 책을 못 읽어요. 처음부터 두꺼운 책을 도전하다 보면 못 읽겠죠. 그러면 점점 책과 멀어져요. 정말 자기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조그만 얇은 책이라도 글씨 큰 책이라도 읽으면서 자꾸 친해져요. 그래서 자기 체급에 맞는 거,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읽기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책 많이 보는 사람들과 어울려라. 독서 클럽을 또 모임을 하라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는 게 더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혼자 하지 말고요. 부모님과 같이 해가지고 같이 그룹을 23개 한번 모여가지고 책 읽는 거 있고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또 방법 중에 하나 될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이냐?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반드시 연필로 작성하고 연간 목표량과 도서 목록을 작성하고 3개월 단위로 도서 목록을 작성하고 한 달 단위로 업데이트. 월간, 주간, 일일 도서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월간 4권 이상, 주간별로는 편식하지 않게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정해놓고 매일 날마다 기억나는 문구나 문장을 적는 게 필요합니다. 하루에 한 문장씩. 그 다음에 스스로 체크를 해보는 게 하고 있나. 이게 하나의 샘플 예로 독서노트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하루 단위로 책 제목을 쓰고 저자, 출판사, 읽은다, 테이블. 읽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나? 그 다음에 거기서 느꼈던 점 어떤 점이냐? 나 인상 깊게 느꼈던 구절이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나한테 줄 수 있는 메시지. 나만의 메시지가 뭐가 있느냐? 라고 하는 식으로 하루에 자기 읽은 걸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게 좀 매일 일하기 벅차요. 그러면 일주일 단위로 주간 단위 앞에 있듯이 일요일날 오후에 한 권을 정리하는 마당에 해보면 됩니다. 목표량을 정해놓고 매일 읽었던 거 안 하는 거 해보고요. 거기에 나온 핵심 키워드, 구절, 감동 구절 이런 점만 정리해놓으면 일주일에 한 권씩만 한 권을 책꽂이에 꽂기 전에 한 번 정리해서 하나의 파일을 만들어 놓으면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서노트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합니다. 한자에 됐기 때문에. 독서경영은 지식을 자산화를 합니다. 무형의 자원을 유형의 자원으로 만드는 것이 독서경영입니다. 그냥 책 속에 있는 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글이 결국 나한테 주어주는 하나의 무기가 된다. 생각을 갖고 책을 보시라. 무형의 경영 자원을 유형의 자원으로 바꾸는 의미를 갖기는 게 필요하고요. 지식 데이터 베이스를 위해 가지고 정보의 압술리티, 선별의 필요성이 있다. 정말 쓰레기 같은 지식을 걸러낼 수 있는 것은 자꾸 책을 통해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 수술에서 쓰레기 같은 정보를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를 가치 있는 것으로 가공할 필요가 있다. 그냥 읽는 것 끝나지 말라는 거죠. 읽는 것을 끝나지 말고 읽는 것을 갖고 내가 상대방한테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걸 다 모아가지고 내가 나만의 책을 만든다든지 하는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 라는 게 필요하고, CEO가 담당해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고 자기 스스로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조직원이 자기 개발을 통해서 책에서 얻은 귀중한 아이디어나 귀중한 자원을 새로운 지식을 통해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거나 개인의 역량을 높이는데 활용하는 것이 독서 경영의 가장 핵심이다. 독서 경영을 통해서 개인의 성장은 물론이고 조직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로 가까이 독서 경영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던져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책 읽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 속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 거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병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